저희 사조의 사천 방문 일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조명군총이었는데요. 주변을 가볍게 살펴보고 가장 먼저 보이는 일축문을 지나가 보니 곧바로 큰 규모의 조명군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크기가 굉장히 크게 느껴져 당시 이곳에 묻혔을 많은 군사들의 수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조명군총 역사관에 가보았는데요. 그곳에서 정유회란에 대한 설명과 선진이 성에서 발견된 유물들, 일본이 승리의 증거로 조명군사들의 귀 또는 코를 잘라갔다는 설명 등 조명군총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닐 장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선진리 성이었는데요. 평소 봄에 벚꽃을 보러 가던 익숙한 곳이 일본 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일본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곳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성벽이었는데요. 한국 성은 성벽이 수직인 반면 일본 성인 선진리 성은 지진이 많이 나던 일본의 특징이 반영되어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벽이 70도로 기울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선진리 성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을 발견하였는데요. 이 성문에서는 성문이 4개의 기둥 받침돌과 2개의 기둥 구멍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을 통해 일본 성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일본 성의 가장 높은 전망지라고 할 수 있는 천수각터에 올라가 보았고, 천수각터에서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바다 전망을 보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여 다시 바다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최초 거북선 길이었는데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처음으로 거북선이 띄워졌던 곳이라고 하니 믿기지 않으면서도 바다 위에 거북선이 있다고 상상하며 걸으니 왠지 실제로 거대한 거북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방문한 곳은 모충공원이었는데요. 처음에 올라가는 길이 생각보다 높아서 놀랐지만 올라가면서 숲과 흙 냄새를 맡으니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큰 소나무 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는 바다와 이순신 장군님의 동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 이순신 장군 동상의 얼굴을 유심히 보라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유심히 살펴보니 다른 곳의 이순신 장군 동상의 얼굴과 달리 좀 더 평범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굉장히 큰 나무가 저희를 맞아주었던 대방진 구랑인데요. 과거 군사적 배를 숨기고 순찰 용도로 사용되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안이 둥글게 파여있어 구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당시 약 300명의 군사들이 위치하다 보니 그 가족들의 수까지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마을 역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는 현재 아파트와 공장이 있는 곳이 바다였을 것을 생각하면 육지에서 꽤 멀리 돌출되어 있어 바다와 가까이 있어 곧바로 출동하는 데 유용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어제 방문하였던 총 5곳을 영상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사천 밤바다에서의 일지 끝!